배워서 바로서 먹는 난 키우기, 평생 난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난 선생 이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거의 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이거를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분갈이는 흙에다 해야 되는지 어디다 해야 되는지, 분갈이 시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난은 지생난과 착생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지생난과 착생난의 차이가 식재 차이도 있고 화분의 선택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선 지생난은 땅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보통 조금 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재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지생난은 나무 껍질, 바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나무 껍질로 많이 씁니다. 나무 껍질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걸 전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석이라고, 흙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흙을 튀겨서 습을 잡고 통기성이 좋게 만든 걸 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생난, 약간 습하게 유지할 때 좋은 지생난용이고, 나머지 99%, 95% 이상이 다 나무나 바위에서 자라는 착생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착생난들은 통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무 껍질도 사용을 하고 나무에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수태, 이끼인데 물 이끼, 물에서 자라는 이 이끼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이끼는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일단은 통기성도 확보도 하고, 그리고 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지금 보시면은 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보통 얘를 짜면, 이렇게 짜면, 그죠?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이거를 꺼내서 이렇게 짜면 아이들이 그래요. 우와, 마술이라고. 마술이 아니라 물 있는 거 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또 나와요. 또 나와. 이렇게. 이게 스테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식재는 보통 다양하지만 세 가지 정도 식재로 하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화분은 어떤 화분이 더 좋냐라고 보통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 드려요. 아, 나 이태리 토분 샀는데 이 이태리 사람들 나쁜 놈들이야. 왜요? 아니, 이걸로 심으면 죽었어.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는데, 그죠? 5명이 타고 가야 되는데 스포츠카를 가져와갖고 차가 좋냐 나쁘냐 말할 수 없고, 그죠? 차도 용처가 있잖아요. 다 그 용처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분은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이런 토분은 유약이 말라있든가 굉장히 고온으로 구운 토분들은 이렇게 뿌려보면 물이 흐릅니다. 통기성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도 보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구멍도 작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땅지자에서 지생난들, 땅에서 사실 습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나 관엽류들을 이런 데서 심는 거죠. 그래야지 보습력이 좋아서 오래 가겠죠. 그리고 역시 국산 토분이 최고야, 토분이 최고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토분하고 이 토분을 비교해서 이 토분을 잘 보세요. 이걸 또 보고 사람들이 제가 마술을 부린다고 하죠. 딱 보면 우와, 물이 금방 사라지네. 아니죠. 물을 흡수하는 거고 통기성이 확보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야생에서 나무나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는 애들은 통기성이 일단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 뿌리들 있죠. 이런 착생난들의 뿌리는 호기성이라 그래요. 공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실 때 구멍이 크고 바로바로 마르는 이런 토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높지가 않죠. 이런 토분들은 높으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토분은 선택은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할 시기인데 분갈이를 언제 합니까? 라는 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생난은 동양난이나 신비디움, 땅에 뿌리를 뿌리고 사는 난들은 관엽류하고 똑같아요. 잘 크다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아요. 물을 줘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왜냐면 식재가 너무 화분이 작아서 뿌리가 다 돌았기 때문에 식재가 없어서 보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흙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난들은 빨리 분갈이를 해주든가 분촉을 해줘야 되는데, 호접란이라든지 이런 착색 난들은 분 크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난은 덴드로비움 맥케이 파리시라고 합니다. 어렵죠? 덴드로비움은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는 뜻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통 그걸 석곡이라고 합니다. 이 난이 지금 크기는 이만한데 요만한 데서 컸어요. 뿌리가 다 나왔어요. 저보고 이런 나쁜 난 선생, 난을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데도 불쌍하게, 얘는 나와야 된다니까요. 원래 붙어 살이 아무것도 없이 야생에서 붙어 살던 애예요. 여기서 10년 키울 수 있어, 20년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냥 거꾸로도 커요. 잘 커요. 거꾸로 크면 이렇게도 자라고 막 잘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걸 우리가 부작이라고 거는데, 아 나는 분에 심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 해야 되니까 제가 분을 가는데, 자 일단 물에 적셨다가 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눌러요. 누른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난뿌리 너무 불쌍한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나오게. 그럼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는, 처음에 알려줄 때 이랬어요. 아 그렇죠. 최대한 잘랐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가식적이야. 왜? 저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자릅니다. 난 강하다니까요. 뿌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뿌리 하나도 귀한데, 강해 안 죽어요. 던져놔도 안 죽어. 걱정 붙들어 매시고 눌러요. 저 뭐 방송이라고 연출해갖고 이게 하나 자르고, 요거 요 뿌리 있죠. 안 다치게 하려고 하나씩 자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뺐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분갈이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분이 작아서 큰 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안 컸는데 식재, 안에 들어있는 흙을 사용하는 식재 있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부식이 돼 썩으니까 곰팡이도 끼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보통 평균 난석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4년 정도, 5년까지 보고, 나무 껍질 바크는 다 틀린데 좀 고급진 거 있죠. 보통 질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걸 쓰면 한 3년 보고요. 이런 수태도 2에서 3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좋은 수태. 가정에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식재는 무조건 비싼 걸 쓴다. 식재가 비싼 거하고 싼 거 차이가 화분 하나 갈 때 200원하고 1000원 정도 차이예요. 내 식물, 반려식물을 키우는데 1000원이 아깝습니까? 그죠? 좋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게 몇만 원하고 몇십만 원이면 제가 쓰라는 얘기 못 하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재는 좋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어느 회사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 걸 불문하고 좋은 걸 쓰는데, 식재가 오래되면 이렇게 되죠. 가루가 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냄새 맡은 거예요. 그러면 갈 때가 된 거죠. 그럼 분갈이 시기는 언제 하냐? 그러면 보통은 봄에 하죠. 왜냐면 이사 갈 때도 봄에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계절에 추울 때 누가 이사 가요? 한여름에 이사 가고, 환경 좋을 때. 식물도 봄에 분갈이 하면 가을까지 계속 좋은 환경이 되니까, 분갈이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좀 더 좋은 환경이니까 분갈이 해도 괜찮은 거고, 가을쯤에 분갈이해서 뿌리도 못 내렸는데 겨울이 돼서 추워지면 하면 안 되는데, 겨울에든 여름이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갈이 하는 스트레스보다 이 식재가 문제가 돼서 썩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기 상관없이 무조건 갈아줘야죠.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깨끗하게 해줘야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재를 다 턴다. 다 털고 이제 분을 선택하는데, 이게 무슨 난이라고요? 착색난. 나무나 바위에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착색난이면 여기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가야 될까요? 아, 다들 이제 아시죠? 이쁜 거 떠나서 기능적인 거.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지색난 쪽이니까 일로 치워주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선택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은 욕심이 커요. 아파트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돼. 식물을 키우는데 이런 데 키우니까, 아니야. 여기다가 여러 개를 다 집어넣어. 제발 여러 개 합식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싫은 사람하고 여러 명을 다 집어넣고 한 집에서 살라 그러면 짜증 확 나잖아요. 맨날 싸우고. 식물들도 경합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심는 것보다는 하나를 심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큰 화분에 심으면 좋지. 한 번에 딱 심으면 빨리 클 것 같죠?
아니 사람도 이렇게 큰 아파트 혼자 살아보세요. 그죠? 청소해야 돼, 외로워야 돼, 세금 내야 돼, 힘들잖아. 얘들 똑같아요. 이 안에 있으면 물 관리가 안 됩니다. 크면. 그건 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은 큰 거 쓰는 게 아니라 팁입니다. 전에 있던 화분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넣었을 때, 나 두 마디 넣었을 때 정도 화분 이상은 쓰지 않는다. 제가 이제 분갈이 할게요. 분갈이 되게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망 같은 거, 이렇게 깔망 같은 거 이렇게 깔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재, 수태를 물에 불려서 짜죠. 물에 불려서 반드시 짜줘야 돼요. 물에 불려서 물이 흥건한 걸로 하면 안 돼요. 짜주고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 중앙에다가 한 움큼 넣어줍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면 뿌리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중앙에 넣어주고요. 적당한 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묻혀주고. 순이 나오는 표면. 그죠? 벌브가 들어가고 뿌리하고 만나는 지점인데 너무 위에 심으면 순이 못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싼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 넣고 누르는데, 자, 이 안에다가 누르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태의 양을 어떻게 하냐. 이 안에 제가 이만큼 넣을 수 있고 이만큼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치약보다 조금 단단하게 짠 정도. 헐렁하게 심으면 안 됩니다. 치약보다 조금 단단하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눌러주면 수태가 안으로 쭉쭉 들어가죠. 헐렁하게 심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헐렁하게 심으면 말릴 때 너무 바싹 마르고 물이 들어갈 때 너무 흥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태는 헐렁하게 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으면 끝.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심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심은 다음에 물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져보고 들어보고. 만져봐서 촉촉하면 안 준다. 또 만드는데 촉촉하면 안 준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고 물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화분 크기, 식재 선택, 분갈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